7월 24일 오늘 목요일 오늘 주간 K리그 경기 5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는 중승부로 좀 진행을 했는데 중승부가 한 펄로 좀 아쉽게 낙이 났습니다. 어제 역배가 전체로 많이 보였고 역배로 이제 중배당, 고배당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조합을 좀 짰는데 애슬레틱, 보스턴, 휴스턴, 토롱이, 미러 역배 좋게 본 경기들 전부 다 들어왔고 컵스 기준 좀 높게 받은 경기는 그냥 오버 찍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주력으로 가져가긴 싫어하는데 거의 오버가 나긴 해요. 어지간해서는. 네, 신시가 미어도 다시 한번 로돌로의 원정 완봉승으로 승리를 거뒀다. 전체적으로 메이저 잘 본 날인데 뭐 중승부가 깨졌으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핑계일 뿐인 거죠. 아쉽다, 아쉽다. 자, 두산 하나 보겠습니다. 두산 한화가 이번 시리즈에서 한번 좀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죠? 황준서가 이래 좀 크게 흔들리면서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 하나가 간만에 패배를 거뒀다. 일단은 미러키도 패배를 했고 한화도 패배를 했죠. 연승 장중들이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두 팀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팀이 약간 전체적인 팀 왁구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죠? 투수력이 괜찮고 빠따는 조금 아쉽고 딱 그 정도 느낌인데 두 팀 다 브레이크가 껴있기 때문에 불펜 두 팀 다 불펜이 아주 강점인 팀이잖아요. 하나도 그렇고 미러키도 그렇고 불펜 쪽에서 아주 큰 데미지가 없다. 보통 연패를 길게 타면 그러니까 연승을 길게 타면 연패를 타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어제 미러키를 봤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프리스터가 왁구가 요즘 너무 좋다. 그리고 둘, 불펜 쪽에서의 데미지가 많이 없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조금 비주류 불펜들을 좀 냈다는 거. 그런 점들은 포인트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불펜 쪽에서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현이도 1차전에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불펜 투수들은 조금 3일 이상 쉬면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메이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펜에 장점이 있는 한화가 불펜에서 갑자기 터질 수도 있기는 하다. 뭐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두산은 좀 신을 냈고 두산이 요즘에 꾸준하게 타격감도 좋고 불펜 자원들도 좀 얼추 잘 돌아가는 구간에 있고 근데 역시나 이제 리스크라 할 만한 거는 실책이 정말 꾸준하게 너무 많긴 하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실책을 지금 두 개 이렇게 했고요. 최근 10경기에서 실책을 14개를 했거든요. 실책이 항상 발목을 좀 잡는 팀인데 이 좋은 분위기를 실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타격감 좋고 불펜 잘 돌아가고 작년에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불펜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선발은 승용이 대 코디 퐁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승용이는 이제 올해 역시 이제 작년에 좀 기대를 못 미쳤다고 하면은 올해는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봐야 사실 ERA가 4.94예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다고 우리가 느끼는 배경은 뭐냐면 잘 던지는 구간들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잘 던지는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피칭을 좀 해줬다. 전반기 말미에서는 조금 좀 폼이 좀 안 좋았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안 좋았어. 전반기 막판에는. 근데 어느 정도 쉬고 돌아오는 일정이니까 7월 6일 날 이후에 지금 7월 24일 날 등판이기 때문에 스태미너 쪽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전반기 막판의 폼보다는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전반기 막판에는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었다는 거. 음. 근데 승용이가 좀 올해도 좀 좋았던 구간들을 보면 나름대로 뭐 3점대를 찍어주기도 하고 확실히 2023 시즌에 보여준 모습을 조금 좀 보여주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쉬고 오니까 좀 기대치를 올려볼 만은 하다. 딱 그 정도. 코디 폰세는 이제 전반기가 끝이 났고 전반기는 정말 뭐 압도적이었죠.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아주 좋았고 올 시즌 지금 121이닝 던지고 있는데 폰세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양반이 일본에서도 아주 이렇게 못 던지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닝 투가 안 됐고 그런 점들이 리스크였고 이 선수 전체 커리어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던진 시즌이 없어요. 1군에서 1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군 기준으로 100이닝 넘게 던진 시즌이 2017년도가 마지막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검증이 안 된 선수란 말이야. 어떤 튼튼함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근데 올해는 벌써 100이닝을 넘기고 있잖아. 근데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타이밍이 한번 올라나? 아니면 어디가 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 올라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던진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뭐 폼이 떨어진다던가 어디가 아프다던가 이런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는 하되 지금은 일단은 좋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전히 전반기 말미에도 삼진도 잘 뽑았고 9위도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고 그렇다. 두산 상대로 딱 한 경기 등판을 했고요. 두산 원정이었고 6인 4실점. 두산 원정에서 조금 좀 안 좋았던 경기가 한 번 있기는 있다. 폰세 같은 경우에는 뭐 못 던진 경기들 진짜 손에 꼽잖아요. 그래서 뭐 두산 원정에서 좀 실점이 있었고 요즘 타격감이 좋고 LG전에 4실점 한 번 있었고 기아전에 5실점 한 번 있었고 대체로 좀 안 좋았던 경기들의 공통점을 보면 원정이거든요. 원정. 올 시즌 홈에서는 0.84, 원정에서는 2.65. 원정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 근데 잠실 원정도 지금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적응된 모습을 좀 보여줄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합니다. 잠실 원정 두 번 가서 4실점 4실점 이렇게 하긴 했다. 어제 하나가 좀 패배를 했지만은 연승 리스크가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승용이가 뭐 쉬고 돌아오면 좀 좋아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기 말미에 두 선수의 어떤 기대치는 차이가 너무 큰 것 같긴 합니다. 한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양 팀이 불펜 맞고가 좋거든요. 그죠? 경기가 비슷하게 가서 필승조 라인들이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는 불펜 맞고가 괜찮아서 승용이가 많이 차이만 안 나면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속편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삼성 대 SSG. 샘숭 같은 경우에 지금 라파가스 두 경기 동안 빠따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분석 때 말씀드린 거 두 가지는 SSG 프렌이랑 언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프렌은 깨졌고 프렌이 깨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건우가 조금 버텨줘야 불펜을 박는단 말이야. 그치? 최소한 한 2, 3이닝 정도는. 근데 볼질 파티 해버리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불펜들이 나왔고 애매한 불펜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라팍 삼성 빠따를 견디기가 좀 쉽진 않죠, 그죠? 풀로 좀 박아야 되는데. 근데 뭐 프렌 같은 것도 볼만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건호가 나오는 경기가 진짜 거의 한 8, 90% 프렌 언더가 거의 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프렌은 깨졌고 언더는 들어왔다. 이런 거고. 김건우가 너무 볼질을 해버려가지고 불펜을 박을 여력이 없었다. 이틀 동안 SSG는 불펜을 좀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입전이기 때문에 오늘 불펜을 좀 박을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SG가 지금 6연패에 빠져 있고 빠따가 좀 아쉽기 때문에 리드를 잡아야 뭐 불펜을 박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데 어쨌든 화요일날 아파가서 빠따를 한번 쳤기 때문에 빠따의 기대치도 최근보다는 조금 좀 올려볼 필요는 있겠다. 자, 오늘 선발은 최원태 대 문승원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선발은 조금 좀 고만고만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최원태가 좀 나아 보이는 그런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두 선수는 비슷비슷하죠. 약간 우한 투수들이고 구위가 그래도 쏘쏘한 편이고 주무기로 쓰는 거는 최원태는 체인지업이고 문승원은 슬라이더고 요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좀 비슷비슷하고 둘 다 올해 그래도 뭐 적당히 좀 기대치를 보여준 구간들도 좀 있다라는 점들도 공통점이고 ERA도 4.77, 문승원 4.60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최근 전반기 말미 기준으로는 최원태가 확실히 좀 폼이 좀 낮다라는 느낌은 좀 줄 법도 한데 최원태도 올해 계속 기복을 좀 보여줬던 친구기 때문에 이 폼이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죠. 선발의 기대치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원태 같은 경우는 홈에서 5.46 역시 이제 뭐 라팍이다 보니까 좀 좋지는 않고요. 문승원 같은 경우에서도 홈에서는 5.40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둘 다 문학, 라팍 비슷비슷한 타자 고장을 쓰기 때문에 홈에서 좋지 않았고 원정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문승원이 원정이잖아. 근데 이것도 라팍이기 때문에 또 고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발의 기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막판에는 최원태가 좀 낮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왁구는 비슷한 선발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입전이니까 SS 쪽으로 조금 좀 마음이 좀 가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선발이 나왔을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빠따는 삼성이 낫고 불펜은 SSG가 낫단 말이에요. 낫단 말이죠. 그래서 선발 쪽에서 비슷하게 비벼지면 SSG가 지금 월요일도 경기를 치렀고 어제 그제 핵심 라인들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비슷하게 비벼지면 오늘은 불펜을 갖다 박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역시 어제랑 좀 비슷하게 좀 보고 싶은 그 정도 경기 SS 역풀 10.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C KT. NC KT 이틀간의 경기는 KT가 잘한 것도 있는데 솔직하게 NC가 너무 경기를 개판을 쳤습니다. 그죠? 일단 차스 못 살려서 흐름 내주고 그리고 수비에서 개판치고 어제는 뭐 몸통 박치기 했죠. 그죠? 몸통 박치기 해가지고 경기 개판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들도 빠따도 확 죽어버리고죠. KT 요즘 중간다리 불펜들도 좀 공략을 해볼 만한데 이틀 동안 안타를 3개 이렇게 깠습니다. 뭐 야구가 하루하루 다르고 진짜 뭐 하루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이제 야구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틀 동안 경기력이 너무 최악이었어 NC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NC가 이제 판을 깔아줬고 KT는 이런 판을 잘 받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강백호 복귀는 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백호를 정말 오래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 지금. 제가 최근에 노시환도 좀 안 좋을 때도 그랬잖아. 조금 빠따 돌아가는 게 요즘 심상치 않다. 근데 실제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제가 백호를 진짜 오래 봤는데 지금 배트가 팡팡 잘 돌아가더라고. 조금 좀 기대감을 올려볼 만한 타이밍 아닌가. 현민이도 어쨌든 꾸준하기 때문에 백호하고 둘이 중심을 좀 잡아주면은 빠따 시너지가 좀 날 수는 있어요, 그죠? 불펜이 지금 많이 헐거워진 KT이기 때문에 뭐 복귀 자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헐거운 편이기 때문에 빠따를 좀 쳐야 되는데 백호는 조금 기대감이 좀 올라가긴 한다. 오늘 수입전이고요. 오늘 목지훈하고 배재성 선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지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킨스라는 별명이 있죠. 한 번씩 잘 던져주고 역배도 잘 찌어주니까 토쟁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질이 너무 심했거든요. 옛날에는 그죠? 볼질이 너무 심했었는데 그 볼질 쪽에서의 리스크가 경기를 거듭하면 조금 좀 줄어들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 볼질을 일단 안 해야 잘 던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뭐 젊은 선수들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만은 좌우 로케이션 일단 다 있다. 그리고 서드 피치가 괜찮거든요. 스플리터 포크볼 계열 하나 던지는데 그 구종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만한 것 같고 근데 여전히 뭐 볼질이 어느 정도는 좀 꾸준하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는 있는 친구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KT전에 많이도 등판을 했습니다. 올 시즌 3번 등판했고 3.2인 3실점, 5인 1실점, 6인 무실점 두 경기 잘 던졌고요. 근데 어제 알렌도 KT전에 잘 던지고 한번 조털렸단 말이야, 그치? 엄청 잘 던졌었는데 조털렸고 근데 어제 뭐 수비에서 좀 실수들도 있었고 뭐 그런 거라서 그렇다. 아무튼 뭐 지훈이는 경기를 거듭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볼질이 적지 않다는 쪽에서 리스크는 항상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잘 던지는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5.81 찍고 있는 선수라는 거. 반대 선발은 재성이고요. 재성이는 상무 가서 이제 많이 던지지 않은 게 조금 좋은 건강한 상태로 온 것 같아요. 상무 가서 많이 던지고 오면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많이 안 던졌다.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폼이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닝 소화를 아주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맥시멈 이닝 5이닝 던졌던 경기도 있고 지금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컨디션 조절이 어려울 법도 한데 나름대로 괜찮은 피칭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재성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꽤 괜찮은 선발 옵션이에요. 이 선수가 뭐 3옵션 이런 급은 당연히 안 되지만 5옵션으로는 당연히 최상급이고 4옵션으로도 쏘쏘한 그 정도 자원이다. 이 친구가 볼질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최근에 뭐 볼질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높은 타점, 어,
적당한 구위, 그리고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 근데 슬라이더도 지금 꽤 괜찮은 시점에 있고. 지금의 재성이는 좀 괜찮지 않나. 볼질이 항상 발목 잡는 친구인데 볼질 지금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기대감이 좀 있고, 아무래도 우타자 많은 NC 상대로 상성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선수기 때문에 우타자 성적이 꽤 좋거든요,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역대 에이시언 상대 전적도 뭐 썩 나쁘지는 않았다. 둘 다 뭐 해볼 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예, 일단 앞선 두 경기를 솔직히 NC가 너무 개판을 쳐가지고 이건 뭐 수입전이라고 하고, NC전에 뭐 KT전에 잘 던졌던 목지훈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NC 쪽으로 좀 봐주기엔 좀 어렵지 않나. 예, 두 경기가 너무 개판이긴 했다. 예, 저는 승패라는 KT 쪽 보고요. 10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대 LG. 기아 LG 어제는 기아 프랜 쪽으로 좀 좋게 봤죠 제가. 예, 왜냐면 양 팀 다 불펜 쪽에서 서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뭐 선발도 뭐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옥신각신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옥신각신은 했고 프랜은 떴고. 예, 근데 LG가 이제 승리를 좀 거둬갔습니다. 그죠? 예, LG가 요즘 탈감이 좀 매서워요. 그죠? 예, 탈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용타도 없는 시점인데 그래도 괜찮다. 근데 사실 기아도 뭐 타격감은 뭐 꾸준합니다 사실. 예, 얘는 용타가 없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 패트릭 위즈덤 몇 경기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녀석. 예, 자꾸 뜬공만 치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예. 버머 형님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조치를 하라고. 그냥 뭐 보고만 있지 말고 맨날 뭐 팔짱 끼고 인상만 쓰고 있지. 조치를 좀 하시라고요 아저씨. 위즈덤 좀 몇 경기 좀 빼야 되겠던디. 아무튼 그렇고요. 예, 두 경기를 기아가 좀 뺏겼기 때문에 오늘 수입전이고 홈에서의 경기니까 기아가 뭐 한번 좀 힘을 좀 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 뭐 기아 입장에서도 빠따는 꾸준하게 쳤고, 예, 기아가 불펜이 좀 저털리면서 패배하는 경기들이긴 하지만 LG도 불펜은 털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아도 오늘도 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양현종 대 손주영이고요. 일단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말미에 조금 휴식을 좀 줬더니 좀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이제 복귀하고 첫 번째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근데 기대치를 좀 보여줬죠. 예, 복귀한 첫 경기 피안타는 좀 많이 맞았지만 그리고 6-1로 나름대로 뭐 잘 던졌다. 확실히 좀 그 잠시만요. 오케이. 확실히 휴식이 어느 정도 이 양반한테 휴식발을 좀 잘 받는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 정도 대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반대 선발은 양현종이고요. 양현종 올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반기 한 6월 요런 쯤에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괜찮은 좀 페이스를 좀 보여줬던 양현종입니다. 근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5실점한 경기가 조금은 좀 아쉽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양현종 특유의 뭐 5-2, 6-2 뭐 요 정도 언저리를 꾸준하게 좀 찍어줬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반기 말미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았다. 예. 근데 양현종도 올 시즌 홈에서 유독 안 좋은 것도 있고, LG도 지금 타격감이 좀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2실점보다는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양현종도. 그렇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발 왁구는 손주영이 조금 나아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일단 서로 불펜들이 좀 좋달렸다는 부분들, 기아도 빠따는 좀 얼추 좀 쳤다는 부분들에서 오늘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입전이고 비슷한 선발 왁구면은 기아 쪽으로 한번 볼만하지 않나. 예, 그 정도 생각. 이틀 동안 오바가 좀 떠가지고 오바를 한 번 더 갈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갈겨볼 만하지 않나. 9.5에다가 양 팀 다 불펜이 지금 너무 허벌 모드가 좀 있기 때문에 9.5 오바 기아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구가 조금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신 붙잡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롯데 보겠습니다. 한 경기씩 노나먹기 했고요.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리즈가 조금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반기 막판에 키움 불펜들이 굉장히 불판이었단 말이죠.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타격감이 약간 좀 다운인데 키움 불펜들도 시원하게 못 털어먹는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쉬울 만한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결국에는 3점, 4점 이렇게 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좀 할 만한 것 같고요. 어제 간만에 세웅이가 잘 던졌습니다. 예, 세웅이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일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죠? 엄청 잘했다가 엄청 못했다가 요즘에 좀 다시 고개를 좀 드는 건지. 자, 오늘 선발 매치업은 정현우 대 알렉 감보아 이렇게 나옵니다. 한경씨 노나 먹기 했고 일단 쪽지 좀 보내드리고 캡뷰도 하나 드리고 멘트가 중요하냐 지금 구매하신 분들 선물 드리고 이게 더 중요하지. 자, 정현우가 나옵니다. 정현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던지다가 조금 쉬다가 이제 6월 달에 복귀를 했죠. 예, 복귀해가지고 뭐 한두 경기 좀 잘 던졌는데 경기를 좀 거듭하면서 볼질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구위라든지 뭐 전체적인 왁구는 좋잖아요. 변화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양반도 꾸준히 볼질이 문제야. 볼질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리스크로 좀 따라오는 것 같다. 결국에는 터진 경기들도 보면은 볼질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최근에 LG전에 7실점한 경기에 4볼질, KT전에 5실점한 경기에 5볼질, 삼성전에 4실점한 경기도 3볼질. 이 볼질 문제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홈에서의 경기다. 예, 올 시즌 젊은 선수들의 특징은 그래도 홈에서 좀 낫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 시즌 홈에서 3경기 1패 ERA는 1.69를 찍고 있고요. 3경기에서 볼질을 8개니까 뭐 적지 않은 수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홈에서는 볼질도 실점도 꽤 괜찮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롯데가 타격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예, 후반기 막판에도 타격감이 조금 꺼지는 감이 있었었는데 지금 전반기 막판에 불판이었던 키움 불판을 이틀 연속 거의 공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현우가 볼질만 안 하면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 정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캄보아 씨 역시 이제 볼질 문제가 조금 있는 양반이죠, 그죠? 예, 전체적인 구위는 엄청나게 셉니다. 예, 구위는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뭐 조난에만 네모 안에만 공을 넣으면 정말 쉽지 않은 그 정도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감보아예요. 이 볼질러들의 특징이 그대로 기록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에서 3경기 어떻습니까? 3승 무패, ERA가 0.46. 우리 볼질러 친구들, 신빙 친구들은 원정 가면은 볼질 많아지고 실점 많아진 게 거의 국룰이거든요. 원정 5경기에서 3승 2패, ERA가 3.04. 홈에서는 0.46. 홈원정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 일반적으로 모든 투수들이 홈원정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대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원정을 당연히 싫어하죠. 투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예민한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그 경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정에서 안 좋은 게 뭐 당연합니다. 홈이 엄청나게 타자 고장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볼질러들 또는 신빙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거의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보아도 처음 가는 원정이라는 점에서 리스크를 살짝은 둘만은 한 것 같다. 그리고 정현우는 반대로 이제 홈에서의 경기라는 거. 그리고 롯데가 또 처음 만나는 투수들의 조금 약점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7.5는 오버보다는 저는 조금 언더 쪽이 좀 땡기는 것 같고요. 언더가 땡기는 이유는 롯데 빠따 때문에 그래. 롯데 빠따 때문에. 롯데 정현우만 요거 조금 던져주면은 뭐 감보아가 뭐 실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예, 감보아는 뭐 진짜 많아야 2점, 진짜 많으면 석점 줄 것 같은데. 그래서 7.5는 몰리고 있는 오버보다는 개인적으로 언더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고요. 승패 라인은 키움 쪽으로도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감보아기 때문에 롯데 승을 외면하기는 좀 힘든데 배당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5 좀 꼬신발이 프레임 같긴 하지만 충분히 갈겨볼 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고배당에서 키움 역배나 역마인 같은 것도 한번 찔러볼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거 1.5마인 찍어봐야 1.45 경기인데 이런 경기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롯데 승을 보긴 하나 배팅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프렌 역배 역마인 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오늘까지, 내일까지죠. 예, 내일까지 MPB가 없고,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전경기, 예, 야구, 이제 크보 MPB 메이저가 전경기 돌아가니까, 예,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크보 단콘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오늘 또 잘 준비했으니까 잘 돌아주길 바라봅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